지난 시간에 이제 격변설을 살펴봤었고, 이제 233쪽으로 넘어가서 어느 관점이 옳은가 해서 이제 두 관점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총평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어느 관점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균일설의 관점과 격변설의 관점에 관하여 아주 간략하게 공부하였다. 이 둘은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옳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옳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어느 쪽이 옳은가? 글쎄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 모른다. 과학의 본질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본질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없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차원에서 균일설이 옳으냐 아니면 격변설이 옳으냐 이런 거 결론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기본적으로 없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맥락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자료를 조사하여 어느 관점이 그 자료와 일치하는지 어느 관점이 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단원 8에서 시도하고 싶은 일이다. 다음 단원 8에서는 각 관점을 살펴보면서 각 관점이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자료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음 단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그 수집한 그쵸? 그런 어떤 자료들과 사실이죠. 데이터와 이 이론이죠. 가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난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뭐가 더 맞겠구나, 뭐가 더 틀리겠구나는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균일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이제 그 설명을 해줄 예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틀리고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둘 다 난점들이 있고 둘 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확언하기는 어려운 게 과학의 특징입니다. 설령 실험 과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또 수집한 데이터들에 의해서 반증이 튀어나오면은 뒤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그쵸?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데이터들을 더 많이 설명해 주면은 그게 어쨌든 옳은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특징을 사용해 봤을 때 이 저자는 격변설이 그 역할을 잘 저기 뭐냐 수행해 준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반대로 균일설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쵸? 같은 자료를 가지고 네. 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균일설이 더 지금까지 주어진 데이터, 자료들을 더 많이 잘 모순 없이 설명을 해 준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인제 그 결론이 잘 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인제 그러기 때문에 과학의 차원에서는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러한 일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비실험 과학의 영역에서는 요런 상황이 특히 더 잘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했었죠. 그쵸? 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사실 결정하는 건데 세계관은 사실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엇을 더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이제 레벨이 될 거예요. 그쵸? 레벨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절대 진리,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 주어진 데이터 자료들을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속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올바른 과학적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과학적 해석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맞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된 반증을 우리가 아직 못 발견했다는 그런 함축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학적인 자료들, 과학적인 이론들을 비평하는 작업들은 들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과학적인 차원에선 두 개가 경쟁하게 놔두고 그게 이제 어떻게 경쟁이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미리 판단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무엇을 가지고요? 절대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그쵸? 그게 우리의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저번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제 과학의 차원에서 그래도 격변설이 이길 것 같다. 심지어 과학의 차원에서도 그 얘기들을 이제 이 저자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것들을 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소한 격변설과 균일설은 과학적 차원에서 지금 동등 레벨이다.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균일설로 가르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격변설이라고 하는 어떤 경쟁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언급도 안 해줍니다. 그쵸? 네. 근데 순수 과학적인 차원에서 봐도 격변설과 균일설은 지금 동등 레벨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가운데서 그런데 나는 격변설이 완승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장차 격변설도 완전하진 않으니까 더 보완을 거쳐야겠죠. 보완을 해가면서 나중에 격변설이 맞는 걸로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창조라고 하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쵸? 네. 기적에 관련된 거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쵸? 네. 그래서 그에 파생되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원리라고 하는 게 투자연을 가지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간극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 그거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격변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100% 완전히 일치할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어떤 과학적 설명으로 보여진다. 그쵸?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중대하게 반하는 내용은 없다.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격변설과 균일설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을 정리하고 싶다. 여러분은 격변설에 기초한 가설이 균일설에 기초한 가설만큼 검증할 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균일론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과정들과 비교하여 지질학적인 기록과 화석 기록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퇴적 과정과 화석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균일설에 기초한 관점으로부터 제시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격변론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언급한다. 즉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격변론에 기초한 관점을 검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근데 이런 생각은 뭐예요? 흔히 발생하는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차원에서 격변론을 구사하는 거는 균일론에 비해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균일론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는 거니까 해당 현상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쵸? 뭐가요?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균일론입니다. 그쵸? 균일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유리하고 더 과학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격변론 같은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대격변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거를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어, 과학 이론은 좀 비과학적이고, 그쵸? 네. 네, 덜 과학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이런 게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오해인지를 설명을 한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비록 노아의 대홍수를 절대로 다시 관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격변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전지구적인 대홍수는 관찰할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큰 규모의 홍수, 해일 이런 것들은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화산 폭발도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스케일이 더 커졌을 때 전지구적으로 이런 어떤 격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균일론에서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균일론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저기 뭐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용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격변론도 균일론도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일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동일한 과정이 뭐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60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중첩된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균일론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균일론은 그걸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어요? 어, 물, 잠시만요. 물 관찰. 네. 균일론은 그걸 실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험하고 관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실험하고 관찰 못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균일론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지구 모습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도 직접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겠죠. 있다고요? 그러면 60억 년 동안 이 과정을 누가 지켜볼 거예요? 잠시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예. 예, 그들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지구적으로 60억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들도 확대 적용해 가지고 모델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바탕으로 삼아서 나오는 게 균일론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격변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격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지층의 모습들, 화석의 모습들을 모델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과학적인 차이에서 레벨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네. 예, 똑같은 건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균일론은 관찰에 기초한 어떤 좀 더 과학적인 이론이고, 격변론은 관찰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실을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비과학적이고 덜 과학적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배우는 게 뭐예요? 균일론에 기초해서 배우고 격변론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런 오해와 선입견을 갖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갖고 그거를 전지구적이죠. 그쵸? 지구 역사 전체에 적용하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지층들, 화석 기록들을 설명하려는 과학적인 시도다. 그런 차원에서 둘은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러한 격변들이 지질학적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격변이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소규모 격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지구적으로 작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그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거죠. 모델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수집된 지질학적인 화석 기록이나 이런 것들과 맞춰보는 거죠. 그쵸? 예.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격변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관찰이나 뭐 어떤 그런 데이터랑 이게 동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격변론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네. 실제로 격변론에 기초한 지질학에서 이루어낸 몇 가지 엄청난 진보는 1980년에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과 1960년 허리케인 노나 같은 태풍에 관한 세밀한 연구 결과로 가능했다. 이에 관하여 단원 8에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가면은 이제 격변론도 그렇고 균일론도 그렇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글쎄 비록 전 세계적인 홍수가 지질학적인 기록에 남긴 것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몇 가지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국제적인 홍수는 국제적인 지질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변화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균일론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라는 거예요? 이 국지적인 그쵸? 지질 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 지구적인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무엇이
이것을 전 세계적인 홍수로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적인 지질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모델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 격변 현상을 일으키는 자연 현상의 요인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자연 현상의 요인이 전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격변론에서는 해결될 거로 기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어떤 요건만으로 이것이 충분하게 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걸 자연적인 요인으로 다 해설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더는 기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아는 누구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준 기적이 더는 기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겠죠. 그쵸?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좁혀지지 않는 간극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창조과학이 발전하고 격변설이 발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겨져 있는 증거들이죠. 남겨져 있는 증거와 흔적들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면은 설명될 수 없는 흔적들과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건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어떻게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느냐라는 설명은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틀린 이론과 해설을 내놓는구나. 오히려 우린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항상 자연주의적인 원리를 해설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의 신빙성들을 오히려 높여보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 네. 네,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자연적인 원리로 다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어떤 자연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그것만으로 다 해설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한 간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어떤 흔적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들에 대한 흔적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는 잘 활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 뭐예요?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지점을
증거들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참된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이 저자가 얘기하려는 바는 뭐냐라는 부분은 어쨌건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관련된 부분은 인제 그 이 동인이나 요인을 자연적으로 해석을 할 수 그러니까 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학적인 차원에선 뭐예요? 공백지로 남아 있는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예. 그래서 뭐예요? 엄청난 상상력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랬을 거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모델로 구축하는 일들이 이런 비실험 과학의 영역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격변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규모의 대홍수를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과학적 설명은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뭐예요? 이러한 그쵸? 예 지층들과 화석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사실상 균일설에서는 전혀 상상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균일설이 훨씬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조그만 그런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론과 설명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델을 구성하고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균일설에서는 그럼 그러냐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인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나 그러한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상력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핏 볼 때는. 근데 이것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가 왜 그런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흔히 일어나는 또 하나의 오해다. 비록 균일론자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지질학적인 기록들을 형성한 과정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균일론자들도 역시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무리 인류 역사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활용도 못 해요. 기록이 근데 턱없이 적죠. 그쵸? 네. 고대로 갈수록. 우리는 단지 그런 과정들이 기껏해야 뭐예요? 몇천 년 동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데이터는 뭐예요? 연대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 뭐예요? 몇천 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수십억 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지금 이러한 격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지 않듯이 그쵸?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함축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듯이 "몇천 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정말 동일하게 일어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 역시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십억 년 동안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누적 효과를 계속 발휘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역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쵸?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이렇게 쭉쭉쭉쭉쭉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제 그 나름의 그런 체계들을 구축을 해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과정들이 현재와 같은 지질학적인 기록과 화석 기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균일론자들에게는 수십억 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균일론자들 역시도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인 차원에서 둘은 동급 레벨입니다. 다른 레벨이 아닌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은 더 과학적인 차원에서 더 출발하고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균일론자들과 격변론자들은 둘 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틀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지는 않다. 각각은 수많은 가정과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그런 가설들이다. 그쵸? 가설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인제 과학적 차원에선 둘이 동등 레벨이고 지금 둘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인제 이분은 인제 뭐예요?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균일설이 더 나은 우월한 압도적인 설명력을 발휘해서 격변론을 인제 물리칠 것을 인제 희망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인제 균일론설을 지지하시는 인제 입장에 서 있는데 순수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인제 그게 그 선을 넘기는 어렵죠. 그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순수 과학자적인 차원에서는 인제 그 선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의 정의가 애초에 그렇잖아요. 그쵸? 전체 그림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하는 게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인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어느 과학적인 차원에서. 막 불리하고 난점들도 많아서 사실상 막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과학 더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 뒤집힐 거다.' 네. 그쵸? 우린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로 따지면은 막 잘 맞춰 놨는데 엉뚱한 퍼즐들 막 맞춰 놔서 엉뚱한 그림 그려 놓은 거다. 그쵸? 네. "이거 이렇게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뭐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맞춰 놓은 퍼즐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완성된 그림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을 바라본다. 네. 지금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대략 이제 감 잡아 놓으시고 과학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은 과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고 그와 같은 차원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제 신앙에도 해가 없고 그쵸? 그리고 각 영역에서 성경적인 원리죠. 그쵸?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원리로 해당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인제 익혀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